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비관주의자는 별의 비밀을 발견할 수도 미지의 땅으로 항해할 수도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열 수도 없다. 헬렌 켈러. 감사 스마일은 긍정주의자이고 낙관주의자입니다. 되도록이면 긍정의 시선으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보내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이 아래편에 보시면 이 우산의 이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실 텐데 제가 최근에 슈룹이라는 TVN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TVN 드라마 슈룹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산을 보다 보니까 이 슈룹이 생각이 나서 혹시라도 TVN 슈룹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추천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고양신문의 이병우 기자님의 기사 2년 걸린다는 재정비 마스터 플랜 굳이 세워야 하나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 설명에 어떤 질문과 답변 오갔나에 대해서 한번 신문 기사를 살펴보고 감사 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요약을 하게 되면 국토부, 지자체가 각각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방안 계획을 포함을 해서 마스터 플랜이 없다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국토부가 내년 2월에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국토부 주관의 일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가 고양 꼭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관계의 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크게 알리지 않은 탓으로 주민들이 한정된 인원만 참석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날 30명 안팎의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정비 사업이 정부 출범 이후에 바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이 이제 국토부가 2024년까지 도시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처음에는 고양 도시 포럼을 듣기 전에는 이게 2년이나 걸려야 될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고양 도시 포럼에서 또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빨리 추진을 해서 또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을 갖고 정말로 마스터 플랜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역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여러 또 질문을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일기 신도시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주거, 상업, 공업, 학교가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재건축이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거창한 마스터 플랜이 왜 굳이 필요한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서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정비 기본방침은 상위 개념으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이 재정비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개 일기 신도시가 거의 동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재정비 가능 시기 역시 동시에 지금 도래하고 또 재정비 사업은 대규모 이주 수요를 낳고 이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혼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서 일기 신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시설 설치 방안 및 광역교통 확충 방안 등등 전체적인 틀을 규정을 해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결정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든지 이주대책,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 추진 체계를 갖다가 일단 좀 보시면 보이도록 해서 일단은 도시정비 기본방침과 도시정비 기본계획 큰 틀로 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플랜을 갖다 수립을 하는데 2024년까지 이제 완료를 갖다 하겠다고 하고요.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계획 수립해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착공 및 준공을 갖다 하겠다. 그때 이제 수립 주체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 기본계획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지자체,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이런 기본계획을 갖다가 만들어서 2023년에 선도단지를 선정을 갖다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계획성 있게 추진을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가라고 또 질문을 했는데 이제 도시정비 기본 방침이라든지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각각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가 9월 29일 도시정비 기본방침 수립 용역을 갖다가 이제 발주를 했는데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성남시가 가장 먼저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고양시라든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모두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24년 12월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해서 사업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가 선정한다는 선도단지는 무엇인가? 이제 고양시는 내년 3월경에 재건축 선도단지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할 계획이고 공모 후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선도단지로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선도단지를 선정하는 평가 지표는 아직 마련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서 평가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제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발표된다면 이 기준에 맞춰서 고양시는 선도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이제 선도단지로 선정되면 당장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비 예정구역이 일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안전진단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안전진단 비용은 선도단지에 한해서만 지원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도지구와 고양시가 선정한다는 선도단지는 무슨 차이가 있냐? 답변은 이제 2024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선도지구는 선도단지보다 조금 넓은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선도단지는 5개 지자체가 정한 정비 예정 구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을 벌이는 곳이 이제 선도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아파트 노후도, 주민 불편 사안,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런 선도단지 선정에 따른 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중에 한 곳을 선도지구로 선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5개 1기 신도시마다 각각 선도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내놓은 의견은 선도지구 선정 각 1기 신도시마다 일부 지역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토부도 지자체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가 각 지역별로 해서 이제 선도 지역을 갖다가 신도시 내 각각 1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갖다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는데 국토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착수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머지 지역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일산 아파트는 30년 이상 노후화됐고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8개가 여야 국회의원에 이미 발의가 됐고 국토부가 내년 2월 다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했는데 이미 발의된 8개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2024년까지 마련할 마스터 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서고 이미 발의된 8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사업 절차, 사업 효과에서 내용이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재정비 사업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점에서 기존 8개 법안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 직원들이 밤새워가면서 기존 8개 법안을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고양신문에 이제 영상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 설명회 전체 동영상을 저도 이제 링크를 걸어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제 설명에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풀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걸린다는 이 재정비 마스터 플랜,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마스터 플랜이 굳이 세워야 할까? 뭐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일기 신도시가 이제 이 재정비 마스터 플랜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이런 사업을 마스터 플랜이 잘 수립이 돼서 정말 멋진 일기 신도시의 재탄생을 갖다가 감사스마일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양시는 이제 내년 3월에 재건축 선도단지를 갖다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2개에서 3개의 단지를 선정해서 컨설팅 제공을 하고 사업성 분석 및 개별 분담금 파악을 해서 공모 대상을 갖다가 지금 20개 단지 내에서 이제 공모를 할 건데, 이게 시가 안전진단 비용까지 지원을 갖다 하기 때문에 20개 단지 공모에 들어가는 단지는 꼭 선도단지에 내 단지가 뽑힐 수 있도록 그 추진조합에서는 많은 또 노력을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모 절차를 밟은 후에 평가 작업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5월에서 6월경에 2-3개의 선도단지가 선정 발표를 하는데, 이제 3월에 공모를 갖다 해서 이제 결정은 내년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지나는 아파트 단지,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일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3개 단지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선도단지로 선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가서 더 빨리 이런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런 단지들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내 단지에 선도단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고양시에서 이렇게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이제 내후년에 세워지는데, 재정비 주민 설명회가 조금 부족하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에 고양도시 포럼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수렴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삼성벨트에 있고 창릉 신도시도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일기 신도시도 마스터 플랜이 잘 세워져서 정말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 일산, 일기 신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요. 기원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또 관련해가지고 마스터 플랜 관련, 또 일기 신도시 재정비, 또 이런 사업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제가 빨리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2월에 특별법이 발의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각각 수립하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방안 계획이 포함됐고, 또 이런 마스터 플랜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좋은 그런 성과로 나오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11월 또 둘째 날인데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인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